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사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기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그 중에서 전세 사기. 이 전세 사기는 부동산 사기죠. 이 부동산 사기는 굉장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모은 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극히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기도 하죠. 그만큼 제각각 다 사연이 다른 돈이 묶여 있는 게 전세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과연 누가, 왜 전세 사기를 치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전세 사기를 치게 된 배경은 국가의 탓인지, 아니면 잘못 들어간 세입자의 탓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세입자 탓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무언가 제도나 시스템이 미비해서 그 틈을 파고 들어서 사기범들이 전세 사기를 치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누가 순서가 먼저냐? 그리고 그 순서가 먼저 국가라면 국가 탓만 하면 국가가 또 해결해 줄 수 있냐? 라는 것들이 이제 논란에 찬반 논란이 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을 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국가에서 취하지 않는 한은 사실 극단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결국 전세 사기가 진행되고 이루어오고 계속 사기범들이 그 틈을 또 그 틈에 있는 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주제는 사실 누구의 탓을 하자라는 것보다도 전세 사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구조, 이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주어진 국가나 세입자들한테 주어진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너무 욕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전세 사기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죠. 22년도에 많은 세입자를 피눈물 바다로 만들었던 바로 빌라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은 아무도 저는 헤아릴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와중에 작년 24년에 국토부 장관은 잘 모르고 계약한 세입자도 덜컹덜컹 계약한 세입자도 잘못이 있다라고 반론을 하면서 또 한창 뜨거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전세 사기는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국가는 또 누구의 탓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작 빌라왕 같은 주범을 만든 거는 세입자 멍청한 세입자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제도랑 법을 멍석을 깔아준 국가의 탓인지를 놓고 보면 순서적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가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적으로는 국가 탓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 탓이라면 국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부터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왜 국가는 전세 사기를 세입자를 탓을 할까? 잘 보자고요.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전세 사기 관련 시위와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사회적 이슈가 계속 돼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빌라왕뿐만이 아니라 전세 사기라는 것 자체가 그 평생 모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잃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 주는 행위가 되다 보니까 정말 그 준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길거리로 나와서 국가에게 호소를 하는 거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은 극단적 방법까지 선택하게 되는 그런 최악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세 사기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내 보증금 먼저 돌려달라며 울부짖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안타까운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몰라서 덜컹덜컹 계약한 세입자도 잘못이다. 참 이게 국토부 장관 입에서 작년 이야기이긴 하지만 국토부 장관 입에서 나올 이야기인가 싶은데요. 어쨌든 세입자도 잘못이 있다라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틀린 말은 아닌데 순서가 누구냐고 따져보면 정부일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 잘못을 따져서 확실히 한들 피해가 회복되면 다행인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기발한 법안이 생겨서 다시는 전세 사기가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잘못 따지는 것도 사실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사실은 좋은 법안이 정말 나와서 이제는 전세 사기가 들어올 틈이 없구나라는 그런 법이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세 사기는 왜 당하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이 전세 사기는 왜 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서로 입장, 당하는 입장과 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자면 결국 전세 사기의 이 본질을 누가 먼저 캐치하고 그것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기를 치고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법안을 내고 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결국 전세 사기의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전세 사기는 단순히 악덕 집주인의 사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구조는 정부 정책, 금융 시스템, 보증 제도, 세입자 정보 부족 등 모두가 복잡하게 얽힌 구조라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만들어낸 구조 때문에 전세 사기가 생긴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전세 사기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최근 수년간의 제도적 결함을 좀 짚고 살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적 결함을 정확히 핀셋처럼 뽑아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전세 사기는 아마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죠. 전세 사기의 구조적 배경이 무엇이냐? 첫 번째, 공시가율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전 정부부터 이제 1억 빌라의 공시가율을 60%에서 71% 이상으로 지속 인상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겠죠. 재산세 등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공시가율을 올렸을 텐데요. 바로 이 구조적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과 각종 행정 기준의 기초가 됩니다. 이 공시가율을 올리면 공시가격이 결국 실제 시세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세가 높아지니까 더 많은 세금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상승시킨 게 전세 사기가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배경, 그러니까 멍석을 깔아준 배경이다.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뭐냐? 허그, 전세보증보험, 전국 확대 적용을 하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전세 사기를 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줬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공시가율이 인상된 상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허그는 공시가 기준 150%까지 전세보증보험을 보장했습니다. 전국 확대까지 했어요. 전국 다 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세 1억짜리 빌라에는 전세 1억 7천만 원을 넣어도 보험이 승인됐다는 얘기입니다. 1억 7천이든 1억 7백이든 간에 시세가 1억인데 그보다 이상을 넣어도 보험이 승인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역전세 사기 구조의 핵심적인 문제인 거죠. 사실 이거를 전국 확대 적용 일단 뭐 하게 되면 시범 사업으로 주요 몇 군데만 해보던가 아니면 일단 퍼센트질 공시가 기준 퍼센트를 좀 낮췄어야 되는데 전국 확대 적용을 하면서 150%까지 전세보증보험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는 진짜 대한민국은 역전세 사기치기 좋게 잘 만들어줬네. 사기꾼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구조들이 다 판들이 짜여지다 보니까 결국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세입자일까요? 아니죠. 바로 집주인과 브로커들. 뭐 일반 브로커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브로커들이라고 칭한다면 중개사일 겁니다.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폐업하기도 쉬워요. 폐업 신고하고 간판 내리고 있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뭐 오픈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여타저타 하여튼 브로커들이 종류는 많지만 대부분은 중개사일 겁니다. 어쨌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중개사, 집주인과 같이 이와 같은 제도들을 악용한다. 집주인과 브로커들은 이 구조를 악용해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끌어들이겠죠.
전세 계약을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면 젊은이들 상대로 괜찮다. 여기 뭐 임대인이 집 부자인데 대출 조금 요구 있는 거는 안전하다. 금방 갚을 거다. 건물주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쉽게 말해서 말빨이죠. 말빨로 이제 전세 계약을 유도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또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뭐 보증보험도 가입되고 집주인도 워낙 보증보험 가입하는 거에도 뭐 찬성하고 뭐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셔도 된다. 안전하다. 지금 이거 전세 1억 5천 싼 거다. 앞으로 여기가 뭐 재개발이 될 거면서 더 오를 거다. 그러면 전세 이 계약에 이 금액으로 계약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중개사들이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 뭐 이런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이제 전세 계약을 유도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전세 사기에 타겟이 되고 이 사람들은 주범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특히 보증보험이 되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착각 속에 계약을 체결하는 젊은 세입자들이 저는 좀 문제다. 요거는 사전에 알아볼 필요도 있는데 너무 보증보험만 믿고 계약하는 그런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습관이 아니죠.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안일함, 네, 안일함 같은 게 좀 깔려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기당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안일함이 깔려 있어 보증보험만 하나 믿고 안전하겠지라는 그런 중개사 말에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처럼 안일함 때문에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세입자들 태도, 세입자들은 그럼 피해자이기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자살을 한다거나 극단적 선택을 한다거나 하면 사회적으로 뭐 노출되도록 시위를 뭐 정부 앞에서 시위하는 것도 다 충분히 피해자 심정은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누구도 사기를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냉정하게 구조를 들여다보면 세입자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이 90%, 100% 이상인 계약임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하는 사람, 보증보험만 들면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시세 확인도 안 하고 경매 낙찰가율 확인 같은, 특히 빌라 같은 거는 경매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주변에 뭐 이런 거 같은 매물 대비해서 경매 낙찰가율 확인하는 것도 있죠. 기본적 조사조차도 생략해버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세입자가 책임에서 면피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세가율 90%, 100% 이거는 뭐 잘 모르시는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들어가는 게 1억 2천이고 8천만 원이고 그리고 전세가 8천만 원이고 집이 9천만 원, 1억이라면 여러분들은 전세를 들어가시겠습니까? 이거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세가율이 90%, 100% 이상인 경우 100% 이상이라는 말은 그 가격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전세가 9천만 원인데 전세가 1억인데 집 가격이 9천만 원이다. 이걸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무지입니다. 무지한 거예요. 이거는 본인 반성이 좀 필요한 거고요. 보증보험만 들면 안전한 착각. 대한민국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보험 쪽으로 인생에 있어서 자기 삶에 있어서 보험을 하나 이렇게 갖고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는 착각을 많이들 합니다. 절대 보험은 보험일 뿐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결국 보증보험만 들면 안전하다라는 착각은 그냥 머릿속에서 애초에 지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최악의 경우일 때 꺼내들 수 있는 카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시세 확인, 기본적인 조사, 이거는 그냥 본인의 태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발 스스로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는 어쨌든 이를 근거로 세입자도 자발적으로 역전세 구조에 들어간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죠.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정부는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잘못된 태도죠. 절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세 사기 구조를 설계하고 환경을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냐고 앞에서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죠. 따지면 그 책임의 순서는 아마 정부가 먼저 될 겁니다. 달라지겠죠. 그렇다고 세입자가 책임에서 면피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은 먼저 멍석을 깔아준 정부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진짜 문제는 정부 설계가 실패한 거죠. 전세 사기 구조를 만든 설계자는 누구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일 겁니다. 공시가율을 무리하게 인상한 거, 그리고 공시가 150%를 기준으로 보증보험을 승인한 정부.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들도 좀 이상하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승인을 해버립니다. 제도가 막 굴러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보증보험도 막 가입을 하다 보고 남용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 정부와 상하 공기업 부주의하게 만든 제도적 틈을 이런 악덕 집주인과 브로커들이 활용을 했고, 세입자들은 그냥 그 함정에 빠진 잘못이라는 거. 순서적으로는 어쨌든 정부가 이런 설계를 매우 잘못했다. 왜냐하면 이런 설계만 없었어도 사실 함정에 빠질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도에 걸어 들어간 세입자 탓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유형은 제가 봤을 때는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집값 폭락한 피해자가 하나 있을 거고요. 역전세, 보증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피해 유형이. 일단 첫 번째 집값 폭락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건 사기가 아니고 시장 리스크. 예를 들어서 1억 집에 8천만 원 계약했는데 시세가 6천만 원으로 진짜 급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 친 게 아니고 진짜 시세가 하락해서 급락하면 이건 어쨌든 시장 리스크로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집값 폭락 피해자가 생긴 거고, 두 번째로는 1억 집에 1억 천에 계약을 했고 역전세에 들어갔고 거기다가 보증보험까지 가입한 사람, 이거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어쨌든 피해를 본 역전세 보증보험 피해자가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역전세 가입을 했지만 보증보험은 없는 사람, 이거는 100%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자기가 혼자 이제 역전세 계약까지 하고 보증보험까지 가입을 안 했다라는 거는 그냥 세입자가 관심조차 없고 부동산에 그냥 오로지 들어가서 사는 것만 생각을 했지 자기 위험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는, 이거는 100% 세입자의 책임이겠죠.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역전세 피해 유형들은 3부류가 있을 텐데 이들을 모두 전세 사기 피해자를 한 번에 하나로 묶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피해자 구분이 없는 구제는 국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복구를 해주고자 정부가 노력하는 건 좋은데, 이와 같은 집값 폭락한 사람 아니면 100% 세입자의 책임이 된 사람들까지도 이게 피해자의 구분이 없이 일괄적으로 다 보상해주고 비율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 보상해주고 뭘 해주고 하다 보면 정말 착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억울할 수도 있죠. 역으로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세금 낭비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전세 사기 피해자 유형별로 분류를 해놓고 그 유형에 맞게 정부에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세 사기 예방책은 그럼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 같으면 정말 극단적으로 하면 될 거는 같아요. 바로 전세가율 80% 초과하면 법으로 금지하면 해결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80%로 하면 보통 지역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요즘은 더 강화된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80% 비율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최대.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80%까지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거 초과하면 계약을 못하게 해주면 얼추 전세 사기에 대해서 간단한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니죠.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서도
집값 1억을 전세금 8천만 원에 뭐 2천만 원 대출이나 아니면 그동안 모아온 돈 조금 아니면은 지인들 돈을 투자해서 한 푼 안 들이고 1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죠. 많습니다. 아직도 지방에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또 누가 사기를 안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안 당해도 이상한 구조입니다. 구조가 이상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오늘의 정리를 하자면 전세 사기 사태는 더 이상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정책, 제도, 무관심, 무지의 총체적 실패에서 비롯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거. 정부는 전세 사기 설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세입자도 너무 보증보험만 믿고 안전하다는 생각에 벗어나야 됩니다. 특히 우리 MZ분들. 전세 사기는 누군가의 탐욕이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탐욕이 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게 누군가? 바로 국가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부터 손을 봐야 돼요. 그리고 급한 위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계약한 세입자도 피해자이겠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VC를 키운 한 축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절대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심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의 무지부터 인지하고 알아가는 것이 첫 걸음마가 아닐까 싶고요. 정부는 하루빨리 이 전세 제도에 대해서 전세 사기 설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고민과 세부 사항을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